전문법칙 예외 요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사 작성 피신 조서인데요.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은 지금 이 강의는 검사 작성 피신 조서 증거 능력에 대한 2020년 2월 4일 개정 형소법 시행 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고 있다면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면 안 되고 제가 시행 후에 대해서 강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검사 작성 피신 조서 증거 능력 이 부분에 대한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고 있는지 아직 시행 전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요증사실의 직접 경험자로부터 원진술을 받아서 조서로 작성한 전문 증거이죠. 자, 피의자 신문조서 검토 방법을 각주로 보시죠.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검토. 먼저 피의자 신문조서인지부터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름이 진술서로 되어 있더라도 그 실질이 피신조서라면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에 따라 검토를 해야겠죠? 형식이 아니라 그 내용, 실질을 기준으로 피신조서인지 판단을 하시고요. 그 피신조서다라면 위수증인지 판단을 하십시오. 즉 중대한 위법이 있는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진술에 임의성이 없는지, 진술 거부권이나 변호인 참여권이 침해된 것은 아닌지를 판단을 하십시오. 그래서 1단계가 통과되었다.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면 그 다음엔 증거 동의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증거 동의는 이하 경미한 위법을 치호를 하지요. 그래서 증거 동의가 있으면 위수증에 해당하지 않은 한 증거 동의가 있으면 증거 능력이 부여되어서 법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 동의가 없다. 그러면 이제 경미한 위법이 문제가 되겠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않고 조서를 작성했다라든지 전문법칙 예외 요건을 아예 충족을 하지 못한다라든지 이 경우에는 경미한 위법도 위법이니 그리고 전문법칙 예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증거 능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 임, 거, 참, 동, 절, 예, 사입니다. 자, 이 순서로 확인을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위임, 거참, 동절, 예사. 자, 그래서 올라오셔서 검사 작성 피신조서입니다. 312조 1항 2항이고요. 5항은 검찰 단계에서 작성한 진술서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수사 단계 아닌 단계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그 근거 조항이 다르다고 위 그림에서 개관 때 보셨습니다. 자, 검사 각주를 보시죠. 검사 작성이냐, 경찰관이 작성한 것이냐 역시 실질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외관상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검찰 주사가 검사의 동석 없이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후 검사가 이를 보고 비로소 조사하는 방으로 들어와 이것이 모두 사실이냐는 취지로 개괄적으로 질문하였을 뿐 그를 직접 개별적으로 신문한 것이 아닌 바 위 피신조서를 312조 1항 검사 작성 피신조서 조서로 볼 수 없고 그 증거능력 유무는 검사 아닌 수사기관 작성 피신조서와 동일한 기준으로 결정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보다 검사 아닌 수사기관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이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검사 아닌 수사기관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인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검찰 송치 전 구속 피의자로부터 받은 검사 작성 피신조서는 극히 이례에 속하는 바 내용만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잃는 사경 작성 피신조서의 자백 등을 부당히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치 후 작성한 피신조서와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곤란하다라는 거죠. 자, 잘 알아주시고 자, 먼저 조문부터 보시죠. 312조 1항 2항. 자, 312조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성립의 진정의 문제입니다.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진정 성립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 하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특신 상태가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2항 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1항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되는데 부인했습니다.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즉 진정하게 성립되어 있음이 영상 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특신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하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자, 다시 교재로 돌아오시죠. 즉 검사 작성 피신 조서가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성특입니다. 성립의 진정, 특신 상태가 인정되어야 되는데 성립의 진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식적 진정 성립과 실질적 진정 성립이 있는데 지금 조문에서 보신 건 실질적 진정 성립이죠. 형식적 진정 성립 당연히 전제하는 것입니다. 진술자의 서명, 날인 모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진정 성립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이 형식적 진정 성립, 진술자의 서명, 날인을 전제를 하고 실질적 진정 성립, 즉 검사 앞에서 조사받을 때 진술한 내용이 피신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다라는 점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각주를 보시죠. 자, 기록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조서를 제시하고 피고인에게 조서를 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묻는 거죠.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조서를 제시 안 한다. 그런데 그러면 피고인은 판단할 수 없겠죠. 반드시 조서를 제시해야 됩니다. 조서를 제시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나요? 물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한 건가요? 진정 성립을 인정한 진술을 한 거죠. 그래서 성립의 진정의 인정은 1항에서 피고인 진술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그랬죠. 피고인 진술로 인정할 수 있다. 자, 실질적 진정 성립의 인정은 당해 공판기일, 공판준비기일 포함합니다. 당해 공판기일에서 한 명시적 진술에 의해야 하고 단지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 성립에 대해 이의하지 않았다거나 조서 작성 절차,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는 것만으로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한 것으로는 보아서는 안 되며 또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입증 취지 부인의 진술도 진정 성립의 인정을 전제로 그 증명력만 다투는 것이라 가볍게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공판기일에서 명시적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거죠. 각주를 보시죠. 피고인이 진정 성립을 부인한 이상 부인했습니다. 비록 그 공판 진행 중 증언 과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더라도 이로써 그 조서의 증거 능력에 관한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것이 분명히 확인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 조서 진정 성립 인정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엄격하게 판단하죠. 그런데 피고인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2항에서
영상 녹화물 기타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었죠. 영상 녹화물이나 기타 객관적 방법이란 형사소송법, 형사소송 규칙에 따른 영상 녹화물이나 그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 진술을 과학적, 기계적, 객관적으로 재현해낼 수 있는 방법만 의미하고 그 외 조사관이나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기타 객관적 방법에 피고인을 조사한 조사관이나 그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각 줄을 보시죠. 즉, 조사자 등 증언으로 성립의 진정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것은 조사자 등 증언 자체를 전문 진술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316조 1항이죠. 뒤에서 보실 텐데요. 일단 이 정도로 알아두시죠. 조사자 등 증언으로는 성립의 진정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 조사자 등 증언 자체를 전문 진술로는 쓸 수 있다라는 것. 다시 올라오셔서 그래서 성립의 진정이 인정이 되면요. 특신 상태가 추정이 됩니다.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었죠.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특신 상태가 추정된다. 자, 각 줄을 보시죠. 특신 상태는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혹시 증명력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분명히 이건 증거 능력의 인정 요건입니다. 특신 상태는 증명력의 문제가 아니라 증거 능력의 문제라는 것 착오하지 마시고요. 그럼 특신 상태란 무슨 의미이냐? 진술 내용이나 조서 등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허, 여, 신, 임, 담, 구, 외, 정. 허여, 신임, 담구, 외정. 암기하셔야죠. 그것을 특신 상태라 한다. 그 증명은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개연성만으로는 분명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된 때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까지 2020년 2월 4일 개정형소법 시행 전의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